아, 이거는 제가 구글에서 네, 배경화면 찾은 거라서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. 이 목소리가 되게 생각보다 크게 나오네요. 제가 많이 떨려하는 것 같나요? 네, 속에서 지금 난리 나고 있습니다. 어, 저번 주, 저번 주에 제가, 이번 주 월요일에 이 저녁 기념 간증을 부탁받아서 솔직히 고민이 좀 많이 됐었는데,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어쩌다 보니 여기 올라오게 되었습니다. 네,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전역을 한 것 같지만 지금 아직은 군인인 상태고 아직 그 해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해군을 소개하고 제가 했던 것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느꼈던 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훈련소를 2021년 5월 17일에 입대를 했고요. 이게 입대 날 아침에 부대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끼리 찍은 사진입니다. 아무렇지 않아 보이죠? 근데 전날 아침에 성도님들의 그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뭔지 아세요? 저는 그냥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습니다. 이날 아침에 저희 이제 고양이들이 있는데 안방 침대에 고양이들이 아침에 평소대로 앉아 있길래 집을 나가기 전에 이제 쓰다듬어 줬거든요. 근데 그렇게 영화 같은 장면이 없더라고요. 너무 그 장면이 슬퍼 보이고 제가 너무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. 아무튼 제가 이날 작년 5월 17일에 입대를 했고 그 5월 16일이 일요일이고 입대 날이 월요일이어서 일요일에 제가 그때 광주 서부교회를 간 탓에 제가 입대를 해서 따로 격리가 필요한 소대로 이제 편성이 됐어요.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단 추가로 격리를 더 받고 더 약간 좀 엄격하게 규제를 받는 그런 소대였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렇게 들어갔습니다. 저는 아빠도 슬펐을 거예요, 아마. 저도 뭔가 좀 슬퍼지더라고요. 저곳만 가면 뭔가 없던 감정도 생기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이 좀 중구난방하게 두서없이 될 수 있는데 좀 성도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제가 이제 해군에 들어가서 보통 분들은 보통 육군 나오거나 이제 육군 전역하시거나 뭐 특이하면 해병대 이렇게 나오시는데 해군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해군에 대해서 좀 소개도 해드리고 제가 했던 것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제 해군에는 해군만의 문화가 따로 좀 많아요. 다른 타군보다. 그래서 해군에는 이제 15분 전하고 5분 전이라는 문화가 있거든요. 그래서 15분, 그러니까 어떤 걸 하기 15분 전에는 그것을 할 준비가 다 맞춰 있는 상태여야 되고 5분 전에는 그것을 곧바로 해도 무방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훈련소에서도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아침 기상하는 거나 일과하는 것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훈련소가 기상이 6시인데
그 6시에 15분전이 돼서 5시 45분에 기상을 해야 돼요. 근데 그 5시 45분에 바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제 훈련병들은 더 빨리 일어나야겠죠.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든 게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자기들 맘대로인 게 시작하는 건 15분 전, 5분 전 하는데 끝날 때는 15분 전 안 해줘요. 끝나는 건 정각에 끝내더라고요. 훈련소에서 어떤 훈련을 했냐면 다른 일반 훈련들은 다른 군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 해군은 이제 타군과 다르게 행군은 조금 약식으로 진행합니다. 군장 이런 거 없이 그냥 총 한 자루 들고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해군에는 타군과 다르게 이제 수영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 수영 훈련 때 기본적인 영법과 이제 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비상이함이라는 다이빙 훈련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물에 대한 공포심을 좀 억눌러 주는 그런 훈련을 진행합니다. 근데 제가 왜 해군을 가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물과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수영을 못해요. 입대하기 전까지도 수영을 진짜 하나도 못했고 그때 훈련소 가서 수영을 배울 때 좀 제 어린 날에 대해서 원망이 좀 되더라고요. 아니 괜히 피아노 막 탁구 이런 거 말고 수영이나 배우지 이상한 거 하고 있었냐. 다른 사람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서 좀 놀랐고 제가 물에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25m 길이를 영법으로 이제 완주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계속 가다가 중간에 막 물 마시고 당황해서 막 쓰러지고 막 실패하고 막 그런 게 다반사였는데 근데 이게 그곳은 못하면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못하면 오히려 혼내가지고 기가 죽었던 것이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어떻게든 하게 만들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든 계속 훈련시켜서 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 테스트를 본 후에 한 3일 정도 만에 이제 이게 완주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제가 그때 어머니께 편지를 보낼 때 3일 만에 이제 수영 통과했다 이렇게 보내니까 어머니가 되게 대견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. 아, 우리 아들이 3일 만에 수영을 했다 하는데 근데 그게 3일이 긴 시간이 아니고 그 훈련병들 중에 거의 꼴찌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남들은 쉽게 하더라고요. 그랬고 제가 어,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엄청 많은데 훈련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. 아, 이걸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얘는 생일 축하 때 생일 축하 너무 깜빡하게 하는 거죠. 아, 이래도 안 돼서 아니 생일 축하를 따뜻하게 해야 돼. 저 이걸 보고 들어갔었는데 훈련소를
예능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했다, 그냥 억지로 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더라고요. 진짜 경험했습니다. 그래서 아 이게 군대구나, 진짜 군대구나. 근데 신기한 게 진짜 피식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아침에 피곤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진행을 시켜버리니까 아 무표정으로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.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래 네 생일이구나 그래, 축하한다 하면서 속으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음, 이제 훈련소를 수료하고 제가 이제 실무에 가서 어떤 일을 할지 이제 정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그 고민이 엄청 됐었어요. 어떤 걸 해야 될지.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의장대를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제가 원래 해군 들어가기 전에 육군 의장대에 지원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어가지고 의장대에 대한 꿈이 살짝 있었습니다. 근데 들어가서 생각하니까 해군까지 와서 의장대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배를 타게 되면 휴가를 더 많이 준다 해서 아 해군 온 겸 배 타야겠다 싶어서 제가 배 타는 이제 해군에서는 이제 보직을 직별이라고 부르는데 배 타는 직별을 고르게 됐어요. 제가 이제 고르게 된 직별이 이제 조타병이라는 직별인데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보통 신호나 신호수 역할을 많이 해요. 제 조타병은 그래서 어, 불빛으로 다른 배에게 신호를 보내주던가 아니면 기류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던가 그리고 함내 방송이나 약간 그런 걸 담당했습니다. 이름 그대로 타기도 잡은 적이 많았고 예 그렇습니다. 예 제가 한 거에 대한 소개고요. 들어가게 되면 이런 기류거든요. 기류 하나마다 다 알파벳과 숫자가 있고 이게 총 68개인가 돼요. 이거보다 이외로 68개 되는데 그걸 다 외워야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그런데 가서 뭐 하나니까 해야죠. 그래서 제가 그 주로 배에서는 방송 위주로 잘 일을 많이 하거든요. 좋다라는 직별이.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 조타명이 뭐냐, 뭐 방송한다, 뭐 설명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 진짜 사나이 그거냐, 막 그래요. 이 영상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치욕을 무릅쓰고 갖고 왔습니다.
네, 제로. 프랑스 문제. 중앙원 대치, 밤내 기적 및 연구 기자 시험. 삐삐삐.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애를 많이 먹었어요, 초반에. 그래서 뭐 방송한다 하면은 너도 뿌링 막 이러냐. 특히 우준 형제가 저한테 막 너도 막 뿌링 막 그러면서 입으로 막 하냐 막 그러면서 엄청 놀림을 많이 받았었거든요. 근데 이게 보여지는 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방송이란 게 그 배에서는 엄청 좀 군기가 좀 세야 되고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면 좀 많이 혼나고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. 이게 배 전체적으로 다 전파가 되는 동시에 배 밖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신중하고 다 숙제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. 저 시범이요? 아 못하겠어요? 제 군대 안에서 했던 것도 제 성격과는 좀 다른 그런 일인데 제 목소리 막 크게 못 내고 막 하잖아요. 네. 군대 아니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. 다 어차피 해야 되고 그냥 얼굴에 철판 이제 붙이고 했죠. 그 안에서는. 그래서 이런 직별을 가지게 되고 이제 실무 생활로 넘어가게 됩니다. 예, 실무 생활 얘기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해군은 밥이 맛있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. 근데 영선님 밥 맛있게 하셨나요? 근데 저도 이거랑 기대하고 갔었는데 이게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맛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. 다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의 능력과 그런 솜씨에 따라서 그런 맛이 좌우가 됩니다. 어디 가서 해군 밥 맛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제가 탔던 배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함형의 배입니다. 이제 이 실무 가게 돼서 이 배에서 365일 씻고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되면 좀 불편한 점들이 많죠. 시설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침실도 좁고 침실과 이제 침대도 좁고 그리고 개인 수납 공간도 별로 없고 제 제 승조원이 50명이었는데 이제 45명이서 이제 소변기 하나랑 세면대 3개, 이제 변기 2개를 같이 썼어요. 근데 거기는 이제 배 안에 있다 보니까 배에는 창문도 없고 환기가 잘 안 되거든요. 그런 거에도 좀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이 배가 30년이 넘었어요. 곧 이제 퇴역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을 텐데 좀 오래돼가지고 진짜 엄청 옛날에 썼던 것들도 많이 남아있고 이 배에서 생활하게 되면 이 시설이 불편한 게 침실, 화장실 그리고 계단도 경사가 엄청 높아요. 이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제가 많이 오랫동안 서 있고 높은 계단을 좀 자주 오르락 내리락 거려서 무릎에 많이 지장이 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출항을 하게 되면은 배에다가 육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저장해서 항해를 나가거든요. 근데 그 저장된 물이 동이 나게 되면 바닷물을 끌어서 여가를 시켜서 그 물을 쓰게 되는데 이 배가 30년 됐는데 여가 기능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래서 막 샤워하는데 막 물이 미끌미끌 거리고 막 물 마시는데 짜고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. 식량 부족도 마찬가지.
얘기만 들으면 거의 50년대, 60년대 말씀하시는 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. 그래서 배를 타 제가 이 실무 생활하게 되면서 느꼈던 게 그냥 바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고생을 하시면서 살고 오셨구나 약간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배를 타게 돼서 멀미도 좀 많이 했고요. 멀미가 제일 큰 것 같아요. 다른 육지에서 살면 그냥 일을 하고 편히 쉬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편히 쉬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을 해도 막 배가 흔들리면은 막 토하고 막 바깥에 나가서 바람 쐬야 되고 그리고 누워 있어도 막 침대처럼 막 흔들려고 그러거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제가 좀 말이 두서가 없는데 잠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이 탔던 배에 역할이 있어요. 역할이 뭐냐면 이제 기뢰 제거함이라고 기뢰가 바다의 지뢰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런 바다의 기뢰를 제거하는 역할입니다. 근데 전시가 아닌 이상 바다에 뭐 기뢰가 있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. 그래서 평시 때는 뭐 무슨 임무를 하냐 그냥 이곳 전국의 그 군항이나 일반 항구들 주변 지역을 가서 그 바다에 어떤 접촉물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약간 네 그렇습니다.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고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탐색하고 그런 임무를 합니다. 제가 이거 말씀을 구구절절 하는 이유가 제가 시간을 때우기도 있지만 보통 해군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간결하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여기서 혹시 말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. 군대 얘기라는 게 제가 어떤 걸 했는지 가서 어떻게 힘들었는지 얘기를 하면 다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해군 뭐 하냐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요. 해군은 대체 뭘 하냐 뭐 크루즈 여행하냐 아유, 낚시하면서 노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당직입니다. 이 배, 사다리가 배 입구거든요. 그래서 배 입구를 지정된 시간에 지키면서 약간 육군의 위병수 느낌이죠. 그래서 이 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. 배를 지키고 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직접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당직입니다. 근데 이게 오전에 4시간, 주간에 4시간, 야간에 4시간 해서 하루에 총 8시간 쓰거든요. 근데 이게 이 당직이 좀 힘든 게 해군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적은 사람들 숫자로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게 돼서 이게 하루 8시간 일을 하는 게 막 2, 3일에 한 번씩 계속 그렇게 계속 서게 되고 이것은 일과랑 별개이기 때문에 일과하면서 이것도 서면서 그리고 새벽에 일하고 그 다음날 일과도 똑같이 해야 돼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. 네. 이게 배가 정박했을 때 당직입니다. 배가 정박했을 때 이런 일을 주로 했고요, 제가. 그리고 배가 출항을 해서 항해를 하게 되면 이제 제 조타병에 맞는 당직을 서는 거예요. 어, 예를 들어서 타기를 잡거나 뭐 관제 VTS라고 그 관제탑 같은 데가 있거든요. 바다에서 그 해양 경찰이랑 교신도 하고 그리고 길을 올리고 그런 당직을 따로 섭니다. 그래서 정박 당직과 항해 당직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.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런 일을 했습니다, 제가. 자, 이해가 안 되시죠? 직접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.
그냥 나 힘들었어요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제 사진 아니고 수영하는 훈련인데 이게 실제 바다거든요. 실제 바다에서 저기 왼쪽이 5m, 오른쪽이 7m예요. 저 5m에서 하고 싶었는데 7m에서 하게 하더라고요. 7m에서 뛰어내렸습니다. 아, 근데 그때 제가 상병 좀 말 좀 됐어가지고 진짜 속으로는 막 난리 나고 막 무서운데 다 후임들밖에 없는데 막 제가 무서워하는 티를 내면 좀 창피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뛰었습니다. 그래서 물의 짠맛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훈련이 이런 수영이랑 화생방 훈련도 1년에 한 번씩 하고요. 그리고 배에서 이제 화재나 이제 누수가 나면 그거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주로 합니다. 불 끄고 이런 거요. 초동 조치 이런 걸 훈련을 많이 하고요. 그래서 이런 훈련도 제 군생활 중에서 2번 했습니다. 실제 실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고 이 사람들이랑 호스를 잡아서 소방복을 입고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입니다. 근데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아 보이지만 근데 진짜 그 소방복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들어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. 그 진짜 연기가 완전 까매서 시야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열은 계속 받고 이러니까 어, 그 불에 대해서 되게 좀 새롭게 느낀 것들이 많았는데 그냥 무섭더라고요. 이게 어, 제가 한 번은 이 훈련하고 나서 약간 지옥의 이런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짜 어두컴컴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들어가면 그냥 고통 속에서만 그냥 고통만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. 네, 이런 훈련도 했습니다.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생각보다 순서대로 잘 안 되네요. 뒤죽박죽 진행이 돼버리는데 아, 제가 이 배를 타고 출동이란 걸 나가게 되거든요.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지역에 가서 탐색하고 하는 게 저희 배의 출동은 그랬어요. 다른 배들은 출동에 좀 느낌이 다른데 저희 배의 출동 그랬거든요. 그래서 가면 기본 2주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가게 되는. 그래서 저 같은 병사들은 어차피 배에서 계속 먹고 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겠지만 이제 간부분들은 이제 길면 5주까지 타지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되고 이제 그분들도 그 지역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. 네, 힘들었어요. 네, 힘들어요. 배 타는 게 힘들어요. 진짜. 그래서 이 배가 속도가 엄청 느리거든요. 속도가 어느 정도 나면 10너트가 나와요. 노트가 킬로미터로 하면 한 2km, 약 2km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최대 속도가 20km밖에 안 나는 거예요. 근데 그 배를 가지고 제가 부산 쪽에 진해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 속도로 동해를 올라가고 제주도 가고 뭐 평택을 가고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1박 2일, 2박 3일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. 이동하는 것만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걸려요. 그래서 저는 이 군대를 다녀와서 시간에 대해서 원래는 되게 한두 시간도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갔다 오니까 4시간이 그냥 껌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. 4시간 단위가.
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제가 해군에 가서 아, 이런 것들 했고, 그리고 장점이라고는 이제 새벽에 항해를 하게 되면 그 망망대해에 별들이 엄청 많아요. 진짜 모래알 뿌리듯이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진짜 인상 깊었고, 돌고래도 봤고, 그리고 바다의 그 수평선에서 해가 뜨고 지는 그 모습이 엄청 예뻤고요. 그리고 대도시를 지나는 쯤에는 야경도 엄청 예쁘거든요.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보통 사람들이 낭만 찾아서 해군을 많이 오는데 그거 말고 없습니다. 네,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. 제가 이해 안 가시죠? 제가 말을 좀 뒤죽박죽 했는데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냥 마치겠습니다. 제가 찍은 거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인데 이날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. 외출 나가서 사진 찍었 사진이고 제가 이 포즈를 왜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게 배 밑에 있는 따개비들을 소재하는 작업이거든요. 그래서 저 삽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긁어내는 거예요. 그랬습니다. 이거는 저희 가족이 첫 면회 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. 저 뒤가 한라산이거든요. 그래서 한라산 배경으로 찍었습니다. 놀다 온 거 아닙니다. 일하고 있는 겁니다, 이거.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배가 그 연평해전, 제2연평해전 때 싸웠던 배를 전시해놨어요. 서해 평택에 갔을 때 견학을 갔었는데 이 배 이름이 참수리 3575정이거든요. 이 보시면은 여기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저 배 그때 맞았던 총알의 파편들이나 그 깨졌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. 그래서 되게 보고 좀 숙연해지고 그분들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기념 사진입니다. 이거는 동해 바다 사진입니다. 이런 것들 했습니다, 제가.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고 그냥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 봤고요. 제가 했던 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제가 가서 느꼈던 점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 가서 좀 재밌게 부끄러웠던 점이 좀 많았어요. 예,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훈련소에서 격리 소대를 편성이 됐다 했잖아요. 근데 제가 전날에 교회를 가서 그런 건데 제 그 소대의 다른 동기들도 저랑 비슷하게 전날에 교회를 가서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동기들이 엄청 많았어요. 그 진짜 한 7할은 예, 기독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근데 이 훈련소 때 엄청 힘들잖아요. 힘들고 막 정신도 지치고 막 몸도 피곤하고 해서 제가 좀 제가 쉬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졌었어요. 그래서 그 외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. 근데 언제 한 번은 훈련소 안에도 교회가 있는데 언제 한 번은 제가 진짜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 오늘 그냥 가져갈까 생각했었어요. 근데 가려면은 진짜 그 떼약볕에 옷도 다시 다 입어야 되고 갈 때 큰 걸음으로 가는데 그것도 엄청 힘들거든요. 그래서 아 그냥 쉴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. 근데 그 제 소대 안에서 저 혼자 유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동기들이 저한테 창대야 교회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주님께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. 예,
그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안 받았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잘 모르지만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주님이 다가와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생각보다 세상에 독실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제 소대 동기들이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. 저는 그러지 않고 있었던 거죠. 그 부분에서도 제가 좀 주님께 죄송하고 좀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훈련소 때 처음 교회를 갔을 때 훈련소에 있는 처음 교회를 갔을 땐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이렇게 교회도 약간 좀 정기적으로 나오고 가족들이랑도 같이 오고 약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왔던 곳이라서 너무 익숙해졌었나 봐요. 그 약간 분위기나 그런 흐름. 근데 군대에서는 이제 저 혼자만의 선택이고 저의 의지고 그렇게 주님과 1대1 간의 그런 관계가 되는 건데 그 상태가 되고 훈련소에서 마음과 몸적으로 좀 힘들어지니까 그때 훈련소 안에 교회를 갔을 때 그렇게 제 인생 중에서 역대급으로 감동이 됐던 적이 없었습니다. 근데 진짜 그때 교회를 갔을 때 뭐 저절로 뭔가 주님께 감사가 되고 뭐 울컥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뭔가 제 나약함이 그때 좀 보이더라고요. 그 나약한 상태에서 그 나약한 자인데 주님이 이래도 나를 사랑하시구나라는 그게 그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훈련소에서 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실무에서 배를 타왔는데 1, 2병 때는 그래도 주님과의 대화를 몇 번 좀 자주 하고 좀 기도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고 약간 했는데 점점 몸이 편해지고 널널해지고 하니까 좀 그런 게 무뎌지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집단에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모르게. 그렇게 막 제 편함만 추구하게 되고 제 힘들면은 그냥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뭐 핸드폰 보고 싶고 이랬던 마음이 컸던 것 같은데 그 제가 탔던 배에서 그 통신 장비를 담당하시는 간부분이 계셨는데 한 나이가 40 후반 정도 되셨을 건데 그분이 막 승조원들한테 전도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. 네. 그분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저한테도 하셨거든요. 뭐 저한테도 물어보셨거든요. 어, 음, 군대신 말고 창태 너도 구원 받고 뭐 예수님 믿어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왜 가만히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정작 저는 가만히 있고 그분이 하시는 것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반성이 좀 되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는 부끄러웠던 게 많았어요. 이제 긍정적으로 느꼈던 것도 있지만 주가 됐던 것은 좀 주님께 죄송하고 좀 어, 죄송하고 그리고 반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군대에 갔다 와서 좀 무뎌졌었어요. 그래서 요즘은 그거를 좀 다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랬습니다. 지금 많이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저 훈련소 때 제 어머니가
편지 안에 적어주셨던 말씀인데,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.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.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이 있든지 그냥 제 마음을 그냥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그 나중 일은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군대에 이렇게 안전하게 갔다 온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있고, 그리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금 군대 갔다 와서 생각하게 됐습니다. 네.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생각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, 네. 제가 아마 예전 서부교회 예배당에서 이 간증을 했으면 중간에 긴장해서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 작은 공간에서 하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.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제가 아직 전역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전역할 때까지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덕분에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과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어떠셨나요? 망한 것 같거든요. 아무튼 제가 좀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도하고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